한덕수 총리 내란 특검에서 기소할 때 국무회의의 소집 목적이 대통령을 말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엄 개최를 위한 국무회의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소집이었다라는 그 취지 공소 사실이 이해가 갔습니다. 주요 임무 종사가 아니고 내란 방조일까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좀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덕수 믿을 수 없어요. 지금 하는 말이.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내란 특검 취재를 해보니까 조만간 권성동에 이어서 2호로 영장이 칠 수도 있다. 그게 어차피 다들 줄줄이 대기 중인 것 같은데. 네. 요새 첩보 들어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덕수가 다 불었대?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했을 때 불었네. 그래서 그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기각될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다는 거는 수사 과정에 불었지 않고는 기각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다른 방송에서 한덕수 영장 기각됐다고 한덕수가 불었네. 오늘 보니까 또 내란 특검 관련해서 그 한덕수 내란 특검 이제 계속 뭐 출석해가지고 보니까 한덕수 총리는 아까 저녁에 이제 단독 기사 보니까 4명 모였다. 기업 국무회의 할 때 제가 보니까 다 거짓말이더만.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 한덕수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국무회의 열어야 되는데 최소 정족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감찰관님 그 국무회의 끝나고 법무부에 모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때 박성지 장관? 그렇죠. 예, 박성지 전 장관이 여기 참석하고 과천에서 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때 사표 내신 거고. 그러니까 과천 그 용산에서 회의를 마치고 과천까지 오면서 전화 통화를 최소한 4통을 했죠. 그죠? 예. 예, 한 30분 사이 4통을 한 거죠. 근데 예. 이제 오늘 뭐 CCTV 여기 중앙지법 오늘 형사합의 그 3부 보니까 CCTV 공개하는 거 보니까 막 김용현하고 둘이 아주 그냥 4명 모였다. 아직 부족하다 이거야. 한덕수 4명 모였다. 더 알아. 그 모이니까 마지막에 또 앞에서 윤석열이 계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만요. 그 특유의 포즈로. 나 계엄하러 갑니다. 그런데 앉아서 끄덕끄덕 하고 있어. 그 왼쪽, 그게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씨 오른쪽이 박성지 장관 아니었나 싶던데. 윤석열의 오른쪽. 제가 나중에 좀 자세히 봐볼게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언론에 난 거 보면 박성지 장관이 처음에 이 정족수가 모이기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가려고 그러니까 막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족수가 다 채워지고 형식적으로 회의를 하고 나서 김용현 장관이랑 윤석열이랑 일어날 때는 안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앉아 있었어요 다. 그러니까 그 화면 보면 저 나오네요. 저기 안에 이제 지금 재판장인데 저기 안에 CCTV를 틀었거든요. 저건 이제 화면이 좀 작아서 그런데 그 풀 영상 보면 나옵니다. 재판장 안에서.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 네, 확대해가면서 열심히 봤는데 그런 걸 보면 그리고 오늘 조의대 청문회라던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내일이 박성지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짓이에요. 김용현하고 둘이 장관들 그 윤석열 이렇게 하고 계엄하러 갑니다. 이제 방송하러 가잖아요. 김용현 뺑 돌아서 오고 아무도 안 말려요. 근데 무슨 뭐 소극적 뭐 저항이니 뭐니 다 뻥친 거예요. 헌재에서 다 뻥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보도 내용하고 이 동영상을 보고 나서야 특검에서 그때 당시 한덕수 총리 내란 특검에서 기소할 때 이 국무회의의 소집 목적이 대통령을 말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엄 개최를 위한 국무회의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소집이었다라는 그 취지 공소 사실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왜 주요 임무 종사가 아니고 내란 방조일까? 그죠. 되게 좀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덕수 뭐 이렇게 믿을 수 없어요. 지금 하는 말이. 그래서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내란 특검 이제 최근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조만간 권성동에 이어서 2호로 영장이 칠 수도 있다. 그게 어차피 다들 줄줄이 대기 중인 것 같은데. 요새 뭐 제가 뭐 첩보 들어보니까 다녀온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덕수가 다 불었대?
아니 그 사람 불 거는 너무나 뻔했어요. 그리고 네. 사실은 그 사람 불 건 너무나 뻔했고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했을 때 불었네. 그래서 그 얘기했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기각될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쵸. 기각될 사안이 아닌데 이렇게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다는 거는 수사 과정에 불었지 않고는 기각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한덕수 영장 기각됐다고 한덕수 불었네.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플리바겐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없죠. 네. 근데 저렇게 해줄 수 있어요? 없죠. 그렇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덕수 총리가 물론 이번에 개정안에는 들어갔죠. 특검 개정안에 들어갔는데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는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가 몇 가지는 인정을 했죠.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본인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내용이라던가 다 뒤집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실수가 있었다라는 정도로 인정을 했으니까 그런 걸로 오늘도 보면은 법정에서 나온 그 모습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니까 변호인 통해 가지고 제출하겠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변호사랑 상의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괜히 얘기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그렇죠. 것보다 그렇죠. 그리고 이 법정에서 얘기한 거는 법정에 조서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증거로 사용되거든요. 그렇죠. 그 빼도 박도 못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는 기자들한테는 아는 척하고 모른 척하고 들어가다가 안에 가면 이제 판사 앞에서는 순항양처럼 플리바겐 해주세요 하고 다 불구나 지금. 사실 법원에서 이렇게 변호사가 거기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하더라도 그게 증거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본인의 변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번복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렇게 본인에게 이렇게 족쇄가 된다던가 이렇지는 않다고요. 플리바게닝이 없다는 게 그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뿐이지 판사도 어떤 사안을 놔두고 양측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다투고 있으면 그 판단하려면 머리 아프거든요. 그죠. 나중에 또 잘못됐다 욕먹을 것 같고. 그죠. 근데 당사자가 인정을 딱 해버려. 제가 했습니다 하고 인정을 딱 해버려. 판사 판결문 쓰기가 편해요. 좀 페이버 주고 싶네요. 그럼요. 100장짜리 판결문 얘는 이렇게 주장하고 얘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막 이렇게 판결문 쓰면 형량을 정할 때 빡이 치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랬는데요. 제가 정말 반성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러네요. 지금이라도 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판사 판결문 쓰면 덜 빡이. 이해됩니다. 그럼요. 저희도 좀 스무스한 취지가 나왔을 그럼요. 때 좀 그래서 턴 조절하고 싶으면 그럼요. 턴 조절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럼요. 그렇게까지. 그 사람만 때리지 그 사람의 가족의 정치 비자금까지는 굳이 써야 되나? 그럼요. 이런 마음도 생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마지막 하나만 오늘 그 최혜병 특검. 네. 최혜병 특검에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있잖아요. 피의자로 불렀더라고 이제 소환한다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두 분한테 하나씩만. 아니 감찰관님이 또 검찰에 잘 계셨으니까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그 출국 금지 있죠. 출국 금지를 장관이 모를 수가 있어요? 출국 금지를 장관이 지금 한동훈 처음에 공수처에서 의뢰해가지고 이종섭에 대해서 출국 금지했을 때는 그건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 정도 상황이라면 출입국본부장이 보고를 했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출국 금지라는 거는 이렇게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출국 금지 요청이라는 거는 수없이 올라와요. 한두 명 해놔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그러니까 이종섭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윗사람들한테도 보고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출국 금지를 담당하고 그걸 입력하는 직원이 그렇게 그냥 통상 업무로 처리를 합니다. 이종섭조차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리고 이종섭 출국 금지를 해놨을 시점에는 그게 대사 임명을 염두를 안 두고 있었을 거예요. 국방부 장관 그만두고 그냥 있었을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몰랐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출금을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저기서 오늘 저렇게 이제 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둘 다 이제 박성재 전 장관 두 양쪽 법무부 장관이 지금 피의자로 전환됐어요. 요지는 뭐냐면 최혜병 특검의 지금 그 당시에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에 윤석열에게 전화를 받아서 토스한 주요 피의자였던 이종섭이 10월 달에 국방부 장관에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이미 기사가 나왔거든요. 사실은 이건 사후적이지만 내려오기 전에 한 달 전에 9월 달에 윤석열이 이종섭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호주대 살래? 박진 전 장관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미 9월부터 인사검증 들어간 거야, 사실상. 근데 사실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한동훈이 피의자가 된 거는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봐요. 왜 그렇게 보냐면 내란 특검 등에서 참고인 조사하게 불러 안 와.
안 오죠. 사전 증인 신문 한다고 해 불러 안 와. 네. 왜 나는 참고인이니까 안 가도 돼. 나는 증인일 뿐이니까 안 가도 돼. 그러면 최상병 특검 입장에서는 그냥 참고인을 조용히 한번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네. 얘는 안 온다. 그럼 일단 피의자로 입건을 해놓고 와서 조사를 받은 다음에 무혐의로 빼든지 이런 식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인사검증 과정에서 적절하게 했냐 부적절하게 했냐 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나오는데 저런 부분 문제 봤을 때 참고인으로 그냥 한 번쯤 불러보든지 해가지고 사안을 따진 다음에 피의자로 전환을 해도 됐을 텐데 굳이 지금 피의자 입건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3대 특검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굉장히 소극적이다 못해 거의 뭐 저항하다시피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특검 입장에서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을 부르려면 그런 판단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의자도 입건하지 뭐 우선 참고인 조사 같은 거 해보기 전에. 근데 저는 아마 피의자로 입건하게 됐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죠. 네, 맞아요.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고발인 입장에서 이제 소환을 한다는 것인데 이걸 이제 피의자라고까지 밝히는 과정에서는 아마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소환 조율이 안 됐을 겁니다. 소환 조율이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 글을 올린 걸 보면 이 소환 조사 과정에서 내가 왜 가냐 하면서 이렇게 버텼을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법무부에 근무를 했으니까 한동훈 대표는 처음에 법무부 장관이 된 다음부터도 인사정보관리단은 우리 법무부 소속이기만 하지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사무실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사실은 저보다 1년 후배거든요. 그리고 저 법무부 옛날에 대검에 근무할 때는 잘 하시잖아요. 대검에 근무할 때는 제가 선임과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밖에서 이제 서로 존대를 하는 편인데 이거 이렇게 위에다가 얘기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표정도 기억이 나요. 형님. 그 양반 제 말 안 들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고무렵 때였던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간에 인사정보관리단은 기본적으로 법무부 산하이면서도 실국장들하고는 관리를 안 해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직무유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부터 인사정보관리단은 청와대에서 자기네들이 용산에서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이걸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법무부 소속으로 두겠다라고만 했고 실질적으로 사무실도 별개였고 계속 청문회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 직무유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용산에서 관리를 안 하겠다고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놓고 가장 심하게 간섭을 하고 가장 심하게 김건희 씨 뜻대로 인사를 한 게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양평댁이 그렇게 카톡을 보낸 데 이유가 있었겠죠. 형식과 실질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출석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피의자로 전환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표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게 표를 왜 설명드리려면 두 분 말씀 이제 어쨌든 간에 저간의 사정은 한동훈 전 대표의 사정은 알겠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의 저 표에 나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상병 순직이 2024년 7월 19일 날 일어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8, 9월 달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9월 초에 이종섭한테 호주 대사 제의를 해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네, 이거는 이미 특검에 가서 불었어요. 이종섭이. 불었고 사임을 하죠. 자, 사임까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작전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한동훈을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내다바이 치고 있거든요. 한동훈 모르게 대통령실이 따로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이종섭을 빼내려고. 그렇죠. 네, 빼내려고 하고 있고 2023년 12월 초에 이종섭 전 장관 출국 금지를 시키거든요. 근데 12월 8일 날 호주 대사로 내정이 됩니다. 외교부가 그래서 따로 검증에 착수를 해요. 그리고 21일 날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임하거든요. 이제 총선 비대위원장 하려고. 그럼 제가 궁금한 건 뭐냐. 12월 8일부터 22일까지 한동훈은 뭘 했을까? 이제 이 문제죠. 이때 사이가 좋았거든요.
총선 직전. 그렇죠. 사이가 좋았죠. 네. 네. 외교부 장관으로 외교부 호주 대사로 내정이 됐어요. 그때 법무부에서 결제 올리기 힘들었습니다. 아, 법무부에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 소문이 돌았죠. 네. 당 대표로 간다 사직하고. 그죠. 그게 진짜냐? 네. 아니 이게 뭐 그게 진짜 정치를 하겠다는 거냐? 네. 나는 그 다른 실국장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던 네. 기억이 나는데 저런 걸 보더라도 보면은 12월 8일날 출국 금지는 그냥 통상적인 출국 금지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아마 수사기관에서 오면 단순하게 직원이 입력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라도 계속 그걸 법무부를 질책을 했겠죠. 그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왜 이걸 정보 보고를 안 했느냐. 10월 8일은 호주 대사 내정. 호주 대사 내정. 근데 저기도 보면은 네. 지금 현재 출국 금지가 된 것도 12월 그쵸? 초 아닙니까? 그 비슷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그 출국 금지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걸 이제 출국 금지를 못하게 했다던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출국 금지는 그러니까 통상적인 출국 금지는 하루에도 수없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출금은 그럴 수 있는데 내정된 사실은 이미 외교부에서 돌아가는 사실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사실 제가 그래서 아까쯤에 이렇게 되면 직무유기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린 게 어찌 됐건 간에 법무부 산하에 그게 있으면 그런 과정들을 본인이 알았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몰랐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진 그게 이제 성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결제 라인에 있고 보고를 받는다 그러면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근데 왜 법무부에 있었던 법무부 소속만 둔 거예요. 그냥 소속만 법무부에 두고 용산에서 바깥으로 내보내겠다는 취지인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저쪽 어디 삼청동 어디인가 사무실도 있다고 하고 얼굴 볼 기회도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는. 부가 법무부에 소속이 돼 있으면 어찌 됐든지 간에 이쪽에서는 뭐 보고를 한다든지 뭔가 법무부의 모든 소속 산하기관들이 다 법무부의 일상적인 보고를 다 하진 않아요. 아니 일단 검찰부터 안 하니까요. 검찰도 안 하고 검찰은 뭐 일반적인 사무 보고만 그 수사 사무 보고는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보고 의무가 없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도 뭐 보면은 그런 식의 편제는 뭐 이렇게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찾을 수 있으니까 소속 기관이라고만 해가지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해제입니다. 그 해제는 분명히 법무부에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해제는 박성재 장관. 이거는 해제는 그 부분과 관련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이거는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피의자 그 부분에 있어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이 두 명 다 이 기사 요지는 이제 최상병 특검이 뭘 하려고 하냐면 호주 대사로 주요 최상병 사건의 피의자였던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뒤 도피시킨 의혹이에요. 이 여기에 대해서 양쪽에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기간이 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다고 뭐 예를 들면 참고인이나 뭐 나올 생각이 없잖아요. 협조해달라 해도. 그래서 둘 다 피의자 전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계속 저는 지금 이제 의문이 되는 게 이게 말 그대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찌 됐건 불러서 한 번은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 저는 약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는 말씀대로 유력 감찰관님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분이 정치적으로는 좀 짜친 면이 또 있는 게 오늘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문장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인제사 이제 그 약간 칼을 바꿔 잡아서 윤석열 정부를 찌르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는 사이 좋았을 때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가 이제 이종섭 전 장관의 귀국을 그때 호주에서 오라고 하잖아요. 막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그 총선 앞두고 한 달 앞두고 막 자기가 이제 윤석열하고 반기 들어서 막 싸웠다 이거예요. 그때 회칼 사건 뭐 대파 사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자 그랬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당대표가 되잖아요. 끝나고 총선 끝나고 당대표로서 대법원장 추천 그러니까 제3자 추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을 수용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주장한 게 아니라 자기가 당대표 되면 발의한다 했어요. 발의를 죽어도 안 하더라고. 제가 이거 보고 주장한 게 아니라 발의한다고 약속했다니까요. 자기가. 그렇네. 아니,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실 저는 마지막 하나만. 제가 정치부 기자로서 뭐 저희는 어떤 이면까지 보냐면 그림자의 그림자까지 봐요. 발의?
발의하는 발의 코스프레가 제일 쉬워요. 의원 10명 모으면 돼요. 그렇죠. 네, 어차피 통과 아니야.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진짜 진실성 있었잖아요. 통과시키다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한동훈 10명을 못 모아요. 아니, 한동훈계 18명 있었잖아요. 아니 저도 뭐 인간적으로 약간의 이해가 가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은 10명을 못 모읍니다. 아 이건 또 다른 식의 디스인데. 아니, 저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것도 동의하지만 그때 한동훈계 18명이라고 하니까 제가 발이라도 했으면 전 한동훈 대표 진짜 좋게 봐주라고. 그건 약속 안 지킨 거네요. 네. 틀림없이 약속을 안 지킨 솔직히 말해서 발의하고 법사위 그 상임위에서 발의는 했는데 상임위에서 엎어져요. 민주당이 이제 안 된다고 하거나 뭐 자당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 코스프레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 진짜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뭔가를 발의하겠다는 의원들도 저는 고깝게 봐. 의원님 이거 코스프레하고 빠지려고 그런 거죠? 진짜 당신이 자신 있으면 원내대표를 가서 협상을 해라. 당신이 진짜 진정성이 있다면 원내대표를 설득을 해오라. 그렇네. 그리고 통과를 시켜야 돼요. 본회의에 올려야 된다니까요. 본회의에 올렸는데 간발의 차이로 안 됐어. 아 그러면 거기까지는 제가 속아줄 수 있어요. 아 이건 진정성 있었네. 근데 발의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쉬운 발의도 안 하면서 그 쉬운 발의도 당에서 욕먹을까 봐. 저는 진짜로 이렇게 이종섭 임명과 관련돼 갖고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도피시키는 의혹이라고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반드시 특검은 발의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그거는 문제가 있네요. 이상하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제가 왜 음모론 편지 아시겠죠? 앞뒤가 안 맞아요. 한동훈 전 대표의 말은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이분 말 앞뒤가 안 맞아요.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저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걸 역산하면 앞단이 흔들리나니까요. 뒷단을 보고 역산을 딱 꼬리부터 쫓아오잖아요. 이것 봐라. 그러면 이때도 이 사람의 말을 과연 믿어줄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참고인 비슷한 형식으로 뭐 피고발인인 신분이긴 하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가서 서면 조사를 응하겠다 한다던가 혹은 아니면 뭐 조사를 받겠다 한다던가 이런 좀 약간 좀 고생은 하겠지만 뭐 특검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좀 본인이 괴로울 수도 있지만 한 번쯤 그렇게 나가서 조사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안 가는 거 아세요? 저는 압니다. 저도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이거 가잖아요. 갔다 온 날 특검에서 바로 기사 나와요. 그럼요. 국민의힘 추경호 소환 이런 거. 그러면 여기는 보수의 적이 되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은 자기가 외부에 어떻게 보이는지만 너무 신경을 쓰는 중요하죠.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자기가 무슨 계엄을 막은 영웅처럼 계속 포장을 해왔고 윤석열과 대항한 듯한 포장을 해왔는데 그 포장이 벗겨지는 건 저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가서 자기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그걸 가장 두려워한다. 저는 그렇게 가장 그럴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 최측근으로 생각했던 사람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뭐 한동훈이 맞잖아요. 1번이었으니까. 네, 맞잖아요. 그건 틀림없죠. 네. 네, 그건 틀림없어요. 네. 그랬으니까 비대위원장 시킨 거지. 그 절대절명한 순간에 정확히 말하면 김건희가 시킨 거죠. 김건희가 오빠 동훈이 괜찮아? 컨펌을 해준 거야. 그래 김건희 컨펌을 받지 않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래서 그런 말도 나오고 한동훈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영광을 볼 수 있었을 때 왜 그랬을까요? 영광. 아,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구나. 그거죠. 이게 정치적 마인드가 부족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건희 누님의 그 말은 야, 너 가만히 있으면 너가 그냥 다음 차기인데 또 왜 그렇게 나불거리 다니냐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계속 그럼 뭐 이렇게 반클리프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그렇죠. 네가 이탈하면서 다 망했어 임마. 아, 반클리프와 한동훈의 공통점 반짝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네.